민주당은 오늘도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오늘 의총은 사실상 개파 대리전 양상이었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 측 경선 연기 반대파는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선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의원들만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 비이재명계 경선 연기 찬성파는 이 지사에게 통 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원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바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을 하라는 게 원칙이지 그 약속 자체가 상당한 사유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외에선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눈에 띈 이들의 만남. 도심공항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였지만 관심은 경선 연기에 쏠렸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제2, 제3의 토론회가 우리 이낙연 총리님이 정세균 총리님이 불러주시면 가겠고 또 함께 정책을 실천해서 권력과 정치가 만나는 자리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짜 약이 아니고 진짜 약입니다. 당내 1위 주자인 이재용 지사를 견제하고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 단일화의 군부를 떼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이재명 연대 단일화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 경선을 예정대로 실시하느냐 아니면 연기를 하느냐가 주제였는데 직접 참여를 하셨죠?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일단 찬반 토론을 연기하자 찬성과 연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연기하지 말자 쪽이 이렇게 둘이 찬반 토론을 두 분씩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그 이후에 자유 토론을 했습니다. 자유 토론 총 합으로만 보면 연기하자와 그렇지 않은 쪽이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오늘 예. 그렇게 토론됐고요. 지금 아마 우리 방송이 생방송이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5시부터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되는 정도의 시간일 텐데 아마 우리가 토론하다 말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정민 의원은 그 전체적으로 70~80%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한 것처럼 월요일 날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 수요일 날은 상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 사이에 제가 매일 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이 이제 김종인 의총에서 본인이 의총에서 아마 언론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70~80%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르네요. 제가 알기로는 발언한 의원들은 처음에 사유가 있다, 연기하자라는 쪽이 많았다가 나중에 이제 저쪽이 많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연기하지 맙시다라는 의원들이 또 계속 뒤에는 또 그분들만 우르르 했어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리고 아마 김정민 의원이 그거를 하시고 나서 또 우르르 하셨을 수도 있어요. 발언 일찍 하셔서.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제가 볼 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쨌든 이 고난을 갖고 있는 단위는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위원 논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외 이야기들을 의원들 총회에서 전부 다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숙고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카톡방에서 보도로 보는 거는 경론중 최고위원회 네, 이렇게 네. 받았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강정 아나운서가 브리핑할 때 강훈식 의원이 카톡방으로 이제 더 내밀한 보고를 이제 받으신 걸로는 좀 있으면 백브리핑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브리핑 할 것 같고 그 결론은 내용을 어떻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백브리핑을 할 것 같. 그 JTBC 기자는 없나요? 다른 기자가 저한테 보내줘서 백브리핑을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보도만 받고 네. 저희 정치부 카톡방은 또 따로 있어서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그 최고위원 회의도 밖에서 제가 들어보는 거는 내용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팽팽할 때는 마지막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을 텐데 그건 또 대표가 판단하겠지요. 오늘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수기할 것인지는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총장에서 이제 오늘 결정을 내겠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도 얘기를 했는데 대선 주자죠. 얘기를 했는데 예정대로 원래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송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받은 거에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 그냥 연기하지 맙시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은 안 날 가능성도 있나요? 이
뭐 네. 결정은 뭐 제가 뭐 민주당에 이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제 이걸 쳐다보면서 저는 이제 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실은 이제 가장 앞섰던 그 이재명 도지사가 있고 현재 행정을 하고 있고요. 전 국무총리 이제 두 분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은 굉장히 정책 대결의 한 모습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았을 건데 네. 완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네 편 내 편의 새싸움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굉장히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당의 선거 승리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좀 정당의 모습이 좀 변해지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이제 이와 같은 정치 공학적 형태로만 이제 반복되는 모습. 일단 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사실 따지면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정치 공학적 모습만 보이는 게 좋으시죠?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아직 방송 중이니까. 같이 바뀌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한 2달 뒤면 국민의힘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이 선거에서 룰의 이야기는 삿바싸움 같은 거니까요. 삿바싸움 하다 말고 이렇게 왜 씨름에서 보면 다시 자 일어나서 다시 앉으라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기에 이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약간의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원칙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데 이제 원칙 프레임으로 갔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 중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연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이지 이게 원칙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프레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프레임은 저기 이재명 지사 쪽에서 잘 잡았습니다. 연기할 만한 상당한 사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브리핑, 백브리핑이 나오는 걸 제가 딱 확인하면 되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분위기도. 네. 예.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취재원으로 활용해서.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3명,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이 공동 토론회를 했는데 이광재 의원의 발언을 잠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총리님께 나라를 맡기면 정말 나라를 편안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지지율이 좀 더 오르셔야 됩니다. 두 분 총리님께 우리가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광재 의원도 지금 대선 출마잖아요.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를 얘기하면서 전 총리를 얘기하면서 두 분이 하시면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이른바 친문 3명이 뭐 친문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요. 비이재명 또는 반 이재명 3분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선거가 그래서 드라마가 연출되지요. 그리고 그런 연대와 결과값이 이 경선을 앞두고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이 경선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저 세 후보가 모인 것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교롭게도 저 세 분이 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로는 현재 연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히스토리로 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뭐 적자라고 볼까요?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연대가 좀 시작된 것 같고요. 저 연대가 어디로 확장될지 또 저게 지지율로 이뤄질지 또 지지율이 일어난다면 1위 후보를 위협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브리핑 나왔네요. 아, 브리핑 나왔습니까? 네, 여기서 브리핑도 제가 해드려야 돼요. 제 수석 대변인이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브리핑을 고영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고요. 경선 일정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도 활발히 토론을 했고 지도부가 충분히 숙의한 결과 현행 당원에 규정되어 있는 180일을 기본으로 해서 대선 경선 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금주 금요일까지 최고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답니다.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180일 예정대로 하는 것까지 해서 네. 수기해서 최고위에 보고하는 걸로. 네, 네. 그럼 결정은 이제 다음 최고위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요. 저희가 일정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180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단장님이 갑자기 중요해졌네요. 갑자기. 아니 중요합니다. 기획단장은 아니, 굉장히 원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졌어 지금. 원래는 그 4선 5선이 하는 자리라서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교통 정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아마 합리적인 뭐 안들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될 것 원래 같아요. 4선 5선이 하는 자리인데 이제 강훈식 의원님이 재선이지만 4선급, 5선급으로 그렇죠. 인식이 되시는 능력과 거예요. 전략이 뭐 그 정도여서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일단 브리핑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실시간 브리핑. 실시간 실시간 브리핑, 가장 빠른 브리핑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금요일 날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 안을 짜서 최고위원회 보고할 대선 경선 기획단장. 네. 그거 취재에 응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금요일 날 잠깐 연결해서 저 모니터로 잠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했었는데 친문 후보들의 단일화 관전 포인트라고 예, 하셨는데 근데 유상범 의원님은 저도 뭐- 어떻게 관전하고 계신가요? 결국은 이제 연기냐 아니냐 이 문제고 연기가 안 된다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말씀대로 다른 두 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느냐에 따라 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지율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 새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기만 하면 오른다면 충분히 단일화도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봅니다. 단일화하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사실 오랫동안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압도적이었는데 반전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그게 이제 흡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두 후보가 5%인데 합쳐서 10이 되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더 파괴력이 큰 거고 그쵸. 5% 합쳤는데 7이나 6이 되고 나머지 3, 4가 다른 데로 가면 원하지 그렇죠. 않는 결과가 단일화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만약 시너지가 있느냐 이건 예. 좀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 기반이 조금 두 분이 다르죠? 뭐 그것까지 제가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민주당 경선 연기까지 실시간으로 브리핑까지 대선 경선 기획단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